지방 준공 후 악성 미분양, 대구 미분양, 부산 미분양. 대출 규제. 엄마, 나 이제 서울 가서 살 거야. 지방은 희망이 없어. 미분양에 전세 사기에 난리야. 서울에 간 친구들은 다들 집값 오른다고 난리던데. 애구 진즉에 서울로 보낼 걸 그랬네. 미안해 아들아. 괜히 지방에 취직하라 해가지고. 무슨 소리 그렇게 해. 지방도 곧 좋아질 거야. 당신 무슨 소리 또 그렇게 해? 서울 집값 다 오른 뒤에. 이 이야기는 대구에서 서로 가족 간의 식사 자리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서울 취직한다고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키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2월 1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979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죠.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2020년 6월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을 시작으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까지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규모였죠.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지 지분 6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기준이 6%까지 낮아졌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주택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연립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었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제한됩니다. 매수자는 6개월 내에 실제 입주해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잠실 삼성청담과 대치동 일대가 규제에서 풀렸습니다. 하지만 잠실 주공 5단지, 아시아 선수촌, 잠실 우성아파트, 음마아파트 등 14개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았죠.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지역도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신속통합기획구역의 경우도 조합이 설립된 6곳만 규제가 풀렸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들은 아직도 규제를 받고 있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선별적인 규제 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이번 발표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압구정동에서 부동산 중개업 대표는 발표 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면서 대부분 갭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놓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갭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부동산 업계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전부터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매매가가 오르나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맞을까요? 문의 전화의 대부분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주민은 같은 강남권인데 어떤 곳은 풀리고 어떤 곳은 안 풀리고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선별적 규제 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벌써부터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유지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죠. 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은 압구정동과 여의도의 반발이 거셉니다. 압구정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풀어주면서 재건축 단지만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과열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부동산 114의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단지라고 해서 투기 우려가 더 크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중개법인 A사의 통계에 따르면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의 매수 문의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다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지역만 선별적으로 풀린 것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투기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압구정동의 베테랑 공인중 개사는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지만 이런 식의 선별적 규제는 처음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대치동의 한 중개 사무실. 전화를 받던 직원이 쉴 새 없이 같은 설명을 반복합니다. 네, 이제 전세 끼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압구정동은 아직 안 됩니다. 불과 2km 차이로 규제가 달라지니 시장의 혼란은 당연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의 구분 기준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가능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분석연구소의 소장은 결국 집값 상승 압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유지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입주민은 같은 서울 시민인데 우리만 차별받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죠.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매수 문의는 폭증했지만 묶인 지역은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해제 지역의 매수 문의는 150% 증가한 반면 유지 지역은 오히려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별적 규제 해제가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벌써 규제 해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기도 전에 계약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전했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주거권을 위한 연대의 대표는 결국 투기 세력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선별적 규제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시장의 혼란과 의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총 291개 단지입니다. 잠실동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일반 아파트 단지들이 주요 대상이죠. 단지별로 살펴보면 잠실동의 리센츠, 트리지움, 삼성동의 힐스테이트, 대치동의 아이파크 등이 포함됩니다. 현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벽에 걸린 단지별 시세표를 수정하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전세금이 높은 단지들의 문의가 많아요. 반면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규제 속에 묶여 있습니다.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목동의 주요 단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지역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은 바로 옆 여의도 자이아파트는 규제가 풀렸는데 우리는 왜 계속 묶여 있어야 하나요?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행정동 내에서도 단지별로 규제 여부가 갈리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한 가격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해제 발표 직후 관련 지역의 매매가 문의는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몇몇 단지는 벌써 호가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규제가 유지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재건축 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투기 우려가 있다는 건 편견이라며 오히려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규제 유지 이유에 대해 급격한 가격 상승 방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는 재건축 단지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수치로 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규제 해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발표 후 일주일 만에 150% 증가했습니다. 반면 규제 유지 지역은 오히려 20% 감소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선별적 규제 해제는 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 간의 양극화, 투자 수요의 쏠림 현상, 주민들의 형평성 논란까지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그룹은 전세금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들썩이고 있다며 일부 단지는 벌써 매물이 품귀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조짐이 보이면 즉시 규제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114의 수석연구원은 일단 규제가 풀리면 다시 묻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그 시간 동안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잠실동의 한 공인 중개사는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자 집주인들의 기대, 심리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집값 상승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해제 지역의 전세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치동 미도 아파트 전세 거주자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며 규제가 풀리자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며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이미 웃돈을 요구하는 매도자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도 비슷합니다. 시장 안정화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거권 시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규제 해제 지역의 전세 계약 갱신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거주 대신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규제 완화 정책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시장 과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규제 해제 전부터 기대감에 강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3% 상승한 반면 강북 지역은 오히려 0.5% 하락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방광역시의 상황입니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숨을 내쉽니다. 서울은 규제를 풀어준다는데 여기는 미분양 아파트만 쌓여가고 있어요. 지난달에만 미분양이 15% 증가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는 더욱 뚜렷합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지방광역시의 미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반면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적막이 감돕니다. 입주민은 강남은 규제 풀어준다는데 우리 동네는 언제 부동산이 살아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지방 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광주의 한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청약률이 20%도 안 나오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가 결과적으로 강남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세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갭 투자 가능성이 커진 지금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죠.
서울 노원구에서 20년간 중개업을 해오는 강남은 규제 풀리자마자 시장이 들썩이는데 강북은 여전히 매수 문의가 뜸하다며 이러다가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경제 연구소의 소장은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이 규제 해제 지역으로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투자 자금의 흐름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담당자는 강남 지역으로의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출 한도를 높여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불균형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시장의 우려는 깊어만 갑니다. 어떤 지역에 주목해야 할까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의 분석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매 검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잠실과 청담동이었습니다. 특히 잠실동 엘스 아파트의 검색량은 전월 대비 5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자 전문가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 타깃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그룹 서울부자들의 대표는 지금은 규제가 풀린 지역의 반사이익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주목하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부동산분석원의 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단지들이 갭투자, 수요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20년 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는 지금 당장의 상승, 기대감으로 움직이면 위험하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무리한 레버리지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7%를 넘어섰죠. 대출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부동산 114의 수석연구원은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직주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통계는 이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대형 건설사의 분양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H건설 분양팀은 올해는 역세권, 학군,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곳을 중심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또 다른 키워드는 재건축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20년간 연구해온 교수는 규제가 유지된 재건축 단지의 분위기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재건축 단지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압구정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회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강남권 투자 수요의 풍선 효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 개사는 규제가 풀린 지역의 가격이 오르면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향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기적 투자 관점이 중요해진 가운데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핵심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대출 금리와 대출 규제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은행 창구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월 가계대출이 1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얼어붙었던 대출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작년에는 대출 문의만 해도 난색을 표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필요하다면 신청해 보라고 안내하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금 부자들은 규제 해제를 기회로 보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금리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작년 4분기 대비 금리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3%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KB국민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초중반대인데 이 정도면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3% 중반대로 떨어져야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한 공인중 계사는 서울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집값이 오르는데 지방은 대출 없이는 거래 자체가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금 부자들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가는 규제가 풀린 강남권에서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대출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대출받아 집을 사려 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3% 중반대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금융권의 전망도 엇갈립니다. 하나은행의 여신 심사역은 정부가 3% 초반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경계할 것이라며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의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3% 중반대로 떨어지면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금력에 따라 선택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소장은 현금 부자와 실수요자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와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죠. 최신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는 0.14%, 강남구는 0.08%, 서초구는 0.1% 상승했습니다. 반면 도봉구는 마이너스 0.06% 하락했죠. 같은 서울 안에서도 한강을 경계로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마치 교실의 성적표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반 평균이 80점이어도 잘하는 학생은 95점, 못하는 학생은 70점이듯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고 그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도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연구위원은 1주택자 특례와 같은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5년간 양도세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 건설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는 지방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미분양 증가는 지역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현금이 충분한 투자자라면 풀린 강남권의 역세권 아파트를 노려볼 만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와 강남구의 주요 단지들은 벌써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죠. 반면 실수요자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114의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3% 중반대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방 부동산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 없이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분양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역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 것인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마키였습니다.